네,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일선병원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분을 모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의 이왕준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. 자,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꽤 초반부터 환자들을 받고 계시잖아요. 조금 전에 정부 발표를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네,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부터라도 바로 이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인 지금 진료 시스템과 환자 분류 시스템 그리고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그 유계 질서를 바로 잡은 거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런데 좀 이렇게 어쨌든 문제가 전국적으로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수도권도 좀 대비가 필요하다,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뭐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요 피크가 아마 다음 주 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. 또 워낙 대구 경북에서 그 신천지를 비롯해서 또 주민들이 같이 거리두기,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네. 많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불행하게도 다음 주말부터는 또 이 수도권에서 새로운 3차 피크가 시작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아무래도 수도권도 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명지병원은 지금 환자가 몇 분 정도 계시죠? 현재 저희 병원은 그 지지난주에 이제 3명의 확진자가 퇴원한 이후에 잠시 소강 상태를 지니다가 현재 지금 8명의 확진 환자가 있습니다. 병상은 몇 개죠? 저희가 지금 국가지정 네. 음압 격리 병상은 9병상인데 그러면 하나 9병상 남아 중에 있는 거네요. 네, 지금 한 병상 남아 있습니다. 지금 거기 입원 치료 중인 환자분들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? 저희는 이미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송을 의뢰를 받아서 한 분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이분 환자가 조금 상태가 좀 네. 중한 상태고요. 다른 이제 7분은 뭐 상대적으로 좀 경미한데 특히 그 4분 정도는 아주 경증이고요. 3분은 예. 그래도 폐렴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. 그 아주 경증이라는 거는 한 어느 정도의 치료를 받게 되나요? 아주 경증인 분들은 치료 방법이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. 뭐 사실상 아주 경증인 환자는 뭐 기본적인 그 모니터링과 식사 제공 이상 특별하게 어떤 그 그런가요? 약물 투여나 의학적 처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식사 제공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뭐 특별한 약물적 치료나 어떤 예. 특별한 어떤 검사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. 오늘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그 생활치료센터 네. 정도에서 관찰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 정도의 경증인 분들이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, 이런 경우도 있나요? 대부분 이제 그런 그 오늘 사망자도 그렇고 나빠지는 경우는 고령이라는 게 첫 번째 네. 변수고요. 그다음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두 번째 변수입니다. 예. 물론 좀 많은 경우에 한 50대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좀 폐렴 증세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50대의 경우는 7, 80대 고령 인구의 연령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그 예후가 끝까지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면 그렇게 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 가셔도 충분히 완치될 수 있다.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?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도 계속 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. 네, 의료진과 사실상 함께. 이렇게 병원 시설은 아니지만 병원에 준하는 입원 시설을 운영한다고 봐야 되겠죠. 예,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바로 위에 이제 일반 병동에서 환자를 받는 경우도 생기잖아요.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게 꼭 이 중증 환자를 치료할 때와 같은 그런 음압 격리 병상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. 네.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중증 환자를 볼 때는 기관 삽관을 한다거나 네. 아니면 이제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치료를 할 때 환자로부터 많은 지금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시설을 원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지금 이 바이러스 환자일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그런 적절한 격리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 뭐 아직 일반 병동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일반 그러면 병동이 아니고 이제 1인실 네. 격리는 네. 각자의 격리는 필요한데 꼭 그게 네. 음압 시설이야만 한다라는 거는 아닐 수 있는 거죠. 예. 그리고 또 혹시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당장 내일부터 대구는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뭐 준비하는 게 있으실까요? 네, 지금 경기도도 원래부터 같은 이제 원리로 이런 그
환자 분류와 그다음에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시설,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중간적으로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중간 시설, 그다음에 또 경증 환자들을 지금 이렇게 생활 그 치료 시설처럼 지금 이렇게 네.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 어떤 시설과 그 중간 단계의 버퍼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예, 그리고 오늘 좀 임상회에서 발표한 것 중에 좀 눈에 띄던 게 명지병원에서도 완치해서 퇴원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. 네. 혹시 그분들의 사후 그 이후 모니터링이 이어졌나요? 물론입니다. 예. 중국인 환자는 이미 이제 중국으로 건너갔지만 나머지 두 분 환자는 지금 일주일 단위로 저희 병원에 와서 계속 예. 추가적인 지금 그 검사를 하고 있고 또 혈청 검사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그 폐섬유화, 그러니까 후유증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바이러스성 폐렴과 이 본질적으로 그 상황이 다르지는 않고요. 바이러스성 폐렴이 앓고 지나가더라도 그건 뭐 인플루엔자 폐렴처럼 마찬가지로 그 충분히 그거는 다 정상적인 회복이 가능하고요. 아, 예.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 지난번 우리가 메르스의 34번 환자처럼 굉장히 이제 전면적인 폐섬유화가 진행됐던 그런 심각한 상황의 환자들의 하에서 약간의 이제 약간은 아니지만 좀 그 지속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명지병원은 저도 초반에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를 했는데 그때 많은 의료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셨어요. 아무래도 지금은 환자가 더 많다 보니 고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, 상황이? 지금 뭐 그 고생보다는 지금 모든 지금 전국 병원과 이 의료기관들의 지금 의료진들의 이 피로도가 이제 누적되는 게 굉장히 좀 염려스럽고요. 그다음에 네. 이게 지금 벌써 6주 정도의 이제 경계 과정에 있었고 특히 대구 경북은 뭐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또 한 달, 두 달 계속 연장됐을 때 굉장히 이제 이 누적된 피로도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. 특별히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가 또 한편으로 우려하는 거는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금 진료해야 되는 여러 중증 네. 환자나 그런 일반 환자들에 대한 그거를 정상적으로 잘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앞으로 좀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왕준 이사장이었습니다.